당황하지 마시고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코살림 전문가 김다나입니다. 근데 잇몸이나 치아는 건강하세요? 사실 이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가 굉장히 심하게 망가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 치아 보철 때문에 이에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 임플란트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그 부분들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데, 물론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매번 치과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치과를 갔다 오면 그때뿐이고, 또 염증이 그렇게 꽤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치약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써봤는데요. 와, 진짜 잇몸 질환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약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추출물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는 저도 이번에 약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잇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 치약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로 그 추출물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되게 웃기죠? 족돌이 풀 뿌리 추출물인데요. 족돌이 풀 뿌리를 다른 말로는 새신이라고 합니다. 자, 족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이 풀은 봄에 피는데요, 자주 색깔의 꽃이 피는데 이 꽃이 꼭 족돌이 모양을 닮아가지고 족돌이 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족돌이가 뭔지는 아시죠? 예전에 시집가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썼던 게 족돌이잖아요. 네, 그래서 꽃 자체가 이렇게 족돌이 모양으로 핍니다. 자, 그런데 이 족돌이 풀은 뿌리를 사용을 해요. 이 뿌리는 굉장히 가늘고 길게 자라는데요, 입에 넣어보면 굉장히 맵고 아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자로는 가늘새, 매울신, 그래서 새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한약재입니다. 자, 그렇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새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족돌이 풀 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족돌이 풀 뿌리 추출물인데요, 제가 요즘 약초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약초가 저는 사실 피부에만 쓸 생각만 했는데 이게 잇몸 질환에 너무 탁월하답니다. 그걸 배웠어요. 동의보감에도 나오고요. 옛 선조들이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입냄새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한테는 이 족돌이 풀 뿌리를 입안을 가글을 해서 뱉어내거나 또는 그 부위에다가, 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발랐다고 해요. 야,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이거구나, 내 잇몸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 족돌이 풀을 쓰면 정말 좋겠다 해가지고 족돌이 풀 뿌리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치약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잇몸이 너무너무 들뜨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잇몸 질환을 낫게 하는데 정말 탁월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잇몸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충분히. 거기에 또 닦아보니까 입냄새가 싹 사그라드는, 입냄새를 없애는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오늘 치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족돌이 풀은요, 예전에 은단이라고 아세요? 네, 은단 안에 들어가던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은단 또는 박하사탕에도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은단에 들어간 이유는 입냄새를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족돌이 풀, 즉 새신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입냄새를 없애는데도 정말 탁월하다. 자, 이 족돌이 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치약을 만들 건데요, 이 치약에 들어가는 나머지 재료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식소다,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굉장히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연마제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우리 치아를
잘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베이킹소다고요. 베이킹소다가 또 약알칼리성 제품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알칼리성이라는 뜻은요, 입안이 산성이 되는 거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치아가 부식된다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산성에 노출이 되면은요, 치아가 부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입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네, 맞습니다. 치아 부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입안을 중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굉장히 잘 닦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치태와 치석을 없애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죽염 준비해 주세요. 죽염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고운 가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굵은 소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닦아줄 거기 때문에요. 굵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입 안에 흠집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굵은 소금 안 됩니다. 가는 소금도 굉장히 고운 소금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죽염을 준비를 했어요. 죽염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입 안에서 아무리 닦아도요, 네, 어떠한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염을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맛소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맛소금 안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글루탐산 나트륨과 같은 조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맛소금 안 됩니다. 그래서 죽염이나 또는 굉장히 고운 가는 소금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소금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자, 소금을 쓰게 되면요, 세균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요, 이 세균이 치태를 만들고요. 또 치아 의식증도 일으키고요. 치아 의식증이 바로 충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치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 치석이 되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이 죽염이 하는 역할은요, 세균수를 줄여서 입안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거 아셨어요? 소금 자체가 또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칼리성은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킨다. 그러므로 향후에 우리가 잇몸 염증이 생길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이 죽염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염이 들어가면 또 좋은 거, 침 분비량을 늘려줍니다. 침이, 우리 침 안에는 얼마나 좋은 물질들이 있는 줄 아세요? 항균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예요? 침이 안 나와. 침샘에서 침이 잘 나오질 않아.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입이 자꾸 말라. 자, 입안이 마르게 되면요, 균 번식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짠 성분들이 들어가면요, 입안에서 침이 분비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침 안에 들어있는 항균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염 준비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 치약에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고요? 베이킹소다. 두 번째 죽염 들어갑니다. 베이킹소다도 약간 짠맛이 나요. 자, 그리고 입안이 마르면 안 됩니다. 입안은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보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리세린 넣어줄게요. 글리세린 준비해 주시고요. 글리세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식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위치의 글리세린을 이용을 했어요. 식첨이라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식품 안에 들어가는 글리세린이란 뜻이죠. 즉, 먹을 수도 있는 글리세린입니다. 자, 그러면 글리세린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업용도 있고 뭐 식물성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식첨으로 나와 있는 글리세린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게 바로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바로 족돌이 풀 뿌리 추출물입니다. 족돌이 풀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면 뭐가 좋냐? 첫 번째, 구강의 염증이 사라집니다. 정말 염증 완화에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입냄새를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족돌이 풀 뿌리 추출물을 좀 준비해 주세요. 또 이가 잇몸이 무너진다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가 뿌리가 보일 정도로 막 이가 그렇게 하면서 이가 시리고 안 좋아, 이런 부분들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좋은 점, 통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로부터 족돌이 풀 뿌리 추출물을 진통제로 사용해 왔거든요.
이렇게 입안에 계속 사용해 왔다는 동의보감의 글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논문에는 항염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염증이나 종양에 굉장히 잘 듣는 아주 좋은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족돌이풀 뿌리 추출물을 준비해 주세요. 요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아주 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일단 저는 여기는 이제 실험하는 공간이라서 비커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 4큰술 넣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넘어갔나요? 네. 자, 베이킹소다 4큰술 넣었습니다. 자, 죽염 1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으면 잘 섞어주세요. 글리세린 1큰술 넣어주세요. 족돌이풀 추출물 3큰술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저어보면 아주 알맞은 농도가 됐어요.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이런 시향용기 있으시면 시향용기에 넣어 주시는데, 자, 치약의 경우에는 알코올을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입안에 알코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깨끗한 상태의 용기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그냥 바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용기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약이 완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에요. 지금 얘랑 이제 비교가 뭐가 되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물이 침전 현상 때문에 가루는 밑에 가라앉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액체는 위에 올라옵니다. 자,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치약에 묻혀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칫솔에다가 바로 묻혀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치약 쓰듯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물기 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딱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를 확 닦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듯이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되게 좋았던 점은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거품 나는 계면활성제 1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입안에 거품은 없습니다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왜? 잇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이가 들뜨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이 족돌이풀 추출물의 위력을 정말 제대로 알았습니다. 약초 공부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제 약초 관리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추출물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족돌이풀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치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꼭 한번 써보세요.
잇몸이 너무 힘들다. 나 임플란트 받고 싶은데 잇몸이 자꾸 들뜨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극 권해드립니다. 입안에 염증 생기시는 분들 적극 권해드려요. 정말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치약, 거품 나는 치약보다 얘가 더 큰 효자 노릇을 할 거라는 걸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제가 써봤으니까요. 오늘은 족돌이풀 추출물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치약 만들어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